민준아, 할매 왔. 순자 할머니는 가슴속으로 외치며 위병소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그런데 생활관 가장자리 창문 너머로 뭔가 이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겁니다. 할머니는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보려고 담벼락에 바싹 붙어 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쿵 하고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뿐인 손자, 민준이가 옷이 다 찢어진 채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병장으로 보이는 놈 하나가 분합발로에 머리를 짓누르고 있더군요.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도 파르르 떨려왔죠.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침묵은 가장 익숙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 한복판에서 뜨겁고 거대한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놈들아, 이번엔 이 할미가 니들 부대 가만두지 않을란다. 강원도 시골 마을에 어스름한 새벽빛이 내릴 무렵이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곧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새벽 사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요. 사랑하는 손자, 민준이를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요. 부엌에서 다그락거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배추김치는 가장 맛있는 놈으로 골라 담았고 구수한 된장국은 보온병에 정성껏 담았죠.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이 김치통 뚜껑을 꾹 닫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우리 강아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으려나? 골목길을 지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할머니는 낡은 가방에 음식들을 소중히 넣습니다. 주머니 속 차비를 확인하고 버스 시간표를 또 한 번 확인하고 언제나 그랬듯 시간은 넉넉히 남았어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평생을 함께한 친구 같은 거니까요. 새벽 버스가 도착하고 할머니는 조심조심 계단을 오릅니다. 운전기사가 할머니를 보며 묻습니다. 어르신, 또 손주분 보러 가시는구만요. 할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합니다. 말이 없어도 운전기사는 다 알고 있었죠? 이 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 꼭 같은 시간에 이 버스를 타는 이유를요. 버스 창가에 앉은 할머니는 덜컹거리는 차창에 기대어 스르르 눈을 감습니다. 가방 속 김치통에서 은은한 묵은지 향이 새어나옵니다. 노을빛 하늘이 서서히 푸르게 변해갑니다. 우리 민준이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겠지? 할머니의 입술이 작게 움직입니다. 외아들을 군대에서 잃은 기억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그 아들의 아들마저 군대에 보내야 했던 현실이 늘 가슴을 조여옵니다. 민준이는 대학교도 포기하고 군대에 자원 입대를 했어요. 할머니는 그 이유를 차마 묻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죠. 가난한 할머니에게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버스는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벗어나 넓은 고속도로로 접어듭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기억은 아득한 50년 전으로 흘러갑니다. 젊은 시절 구호단체 활동을 하다가 미군 장교였던 테일러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순간으로요. 시간이 흘러 버스는 드디어 군부대가 있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려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대 정문이 보입니다. 민준아, 할매 왔다. 할머니는 가슴속으로 외치며 위병소로 향했습니다. 위병소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잔뜩 기대를 품고 면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 위병의 표정이 어딘가 미묘하게 변하는 게 보입니다. 오늘 면회 예약하신 분이신가요? 위병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예약은 못했어. 우리 손주, 박민준이 병 얼굴 좀 잠깐 볼 수 있을까 해서. 위병은 난처한 표정으로 명부를 뒤적이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집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면회 일정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립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먼데 이 음식들이 식기 전에 우리 손주 입에 넣어줘야 한다는 생각뿐인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할머니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내가 박민준이 할매요. 할머니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위병의 표정이 딱딱하게 경직됩니다. 그때 옆에서 순찰을 돌던 다른 병사가 급하게 달려와 소리칩니다. 정지하십시오.
지금 더 다가오시면 발포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뚝 멈춥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리고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새파란 병사의 총구가 정확히 할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23세 군대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츠. 할머니의 손에서 소중히 들고 있던 김치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김치와 국물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 무언가 이질적인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저 손주를 보러 온 늙은이에게 총을 겨누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위병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끝을 흐립니다. 할머니는 떨어진 김치통을 주워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평생을 흙만 만지며 살아온 손은 거칠었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여린 할머니였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우리 민준이한테 좀 전해주면 안 될까? 위병의 표정이 더욱 난처해집니다. 그것도 규정상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이윽고 김치통을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아주 천천히 마치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처럼요. 할머니는 부대 정문을 지나 오른쪽 담장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위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그저 담장을 따라 걷는 노인을 막을 명분은 없었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는 담장 모퉁이에 다다랐습니다. 멀리서 훈련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생활관 건물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생활관 창문을 향했습니다. 담장 모퉁이에 선 순자 할머니의 시선이 생활관 창문에 그대로 고정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군대 일상처럼 보였죠. 하지만 50년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할머니의 눈은 그 누구보다 예리했습니다. 생활관 가장자리 창문으로 무언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된 겁니다. 할머니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담벼락에 바싹 붙어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다시 한번 쿵 하고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손자, 민준이가 옷이 다 찢어진 채로 무릎을 꿇고 있었고 병장으로 보이는 놈 하나가 군홧발로 그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도 파르르 떨려왔죠.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인내하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침묵은 가장 익숙한 대응이었으니까요. 가슴속에서는 천불이 나지만 겉으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습니다. 내 아들도 그래서 돌아오지 못했던 건가? 머릿속을 스치는 끔찍한 생각은 오래된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걸음걸이. 다만 그 눈빛만이 서늘하게 달라졌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가방 속에서 낡은 전화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항상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해두었던 것이었죠. 부대 밖 공중전화를 찾아 할머니는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에는 서리빨 같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앞에 선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는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만 쓰기로 했던 약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대체 언제 이 약속을 깨야 한단 말인가? 할머니는 전화카드를 넣고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새겨두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수화기 너머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는 예전에 그 젊은 미군 장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강단 있는 목소리. 약속. 깨야겠네. 미안하네. 할머니의 짧은 한마디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무겁고 낮은 숨소리.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단 두 문장. 짧은 대화였지만 거기엔 50년의 인연과 약속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죠. 테일러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불의 앞에 묵묵히 참아왔던 순자 할머니가 이런 전화를 걸었다는 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가방 속 김치통을 바라봅니다. 이제 손자에게 직접 전해줄 수 없게 된 음식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변에 앉아있던 젊은 훈련병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총각들, 이거 좀 먹을래? 우리 손주면회 왔다가 못 만나고 그냥 가네. 훈련병들에게 김치를 나눠주고 돌아선 순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이제 서울로 향합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50년 전, 그 지독하게 어려웠던 시절에 만났던 젊은 미군 장교 테일러가 이제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서울 시내, 번화가 한 구석의 공중전화 앞에 다시 선 할머니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손자 민준이의 동기에게 거는 전화였습니다. 전에 한번 만났던 이지훈이라는 병사, 그 아이가 몰래 쥐어준 전화번호였죠. 지훈 학생인가나 민준이 할머니야. 우리 민준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전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할머니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칩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직접 듣기 전까지는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었습니다. 누가 그러는지 혹시 아나? 우리 민준이한테. 또 한 번의 침묵. 이번엔 더 길어진 침묵이었습니다. 황진태 병장입니다. 그리고 최상철 상병, 김동식 상병도 같이. 할머니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두두두두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군용 헬기가 도심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헬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이제 괜찮을 게다. 조금만 더 참으렴.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길가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테일러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을 때 했던 약속.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소. 그 약속을 이제야 꺼내 쓰는 것은 할머니로서도 정말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오직 손자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이 땅의 다른 모든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정오가 될 무렵, 할머니는 다시 버스에 올라 군부대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 커다랗고 묵직한 돌덩이를 안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는 걸까? 테일러를 이 일에 끌어들인 게.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침묵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자신의 손자를 지키는 일이라면 그녀는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버스가 다시 부대 근처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아침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군용 차량이 부대 정문 앞에 질비하게 늘어서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상공에는 아까 보았던 그 커다란 헬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침과는 달리 이제 그녀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당도한 순자 할머니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장병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상급자로 보이는 장교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죠. 할머니가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공에서 요란하게 들려오던 헬기 소리가 더욱 커지더니 대형 헬기 한 대가 부대 연병장을 향해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부대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한 듯 했습니다. 지휘통제실에서는 장교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오고 병사들은 우왕좌왕하며 대열을 갖추려 애썼습니다.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하자 거대한 프로펠러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그 광경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예상과 달리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민간인 복장의 중년 남성이었죠. 그러나 그를 마중 나온 미군 수행원들이 깍듯하게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에서 그가 절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마 저분이 그 연합사령관 한 장교가 헛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군통역 장교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크리스토퍼 테일러 장군님께서
박민준 이병 면담을 위해 방문하셨. 그 말 한마디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대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별이 넷이나 달린 사령관이 고작 이병 하나를 면담하기 위해 부대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테일러 사령관에게 다가갔습니다. 거수경례를 하는 군인들 사이를 지나 그에게 다가간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히 패만 끼쳤네. 정말 고맙네. 테일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혼자 눈물 흘리게 두지 않겠다고. 이 짧은 대화에 주변 군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골의 평범한 할머니와 미군 최고 지휘관 사이의 오랜 인연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테일러는 곧바로 대대장에게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휘 통제실로 가지. 모든 간부 소집하도록. 지금 당장. 대대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이 부대를 감쌌습니다. 할머니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문득 생활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하나뿐인 손자 민준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테일러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민준이를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마디 말도 필요 없는 오랜 신뢰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수행원들과 함께 지휘 통제실로 향했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손자를 기다렸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긴장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군단장, 대대장, 중대장이 차례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일러 사령관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쾅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커다란 소리가 철제 테이블에 울려 퍼지고 모든 시선이 그 서류 뭉치에 꽂혔습니다. 이게 지난 3개월간 이 부대에서 이뤄진 모든 의무 기록, PX 사용 이력, 그리고 내무반 CCTV 백업 파일입니다. 이걸 누가? 왜 폐기했는지 지금부터 차례대로 물어보겠습니다. 테일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한국어는 조금 서툴렀지만 그 뜻은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정보가 장교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건 정전으로 인해 정보가 장교가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테일러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정전이면 왜 생활관 컴퓨터만 꺼지고? 중대장실 컴퓨터는 멀쩡하게 살아있지. 지금부터 이 부대는 미군 헌병대의 공동조사 대상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건장한 미군 헌병 2명이 지휘 통제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방 유리창 너머로 황진태 병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지휘 통제실을 향해 걸어오다가 안의 살벌한 상황을 보고는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테일러가 그를 발견하고 헌병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병장, 지금 당장 연행해. 이 순간부터 박민준 이병의 모든 증언은 공식 피해 보고로 접수된다. 헌병들이 재빨리 밖으로 나가 황진태 병장을 제압했습니다. 황 병장은 뭐라고 항변하려 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계속해서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미국 국방부 해외주둔군 전산망에 모두 백업되어 있다. 당신들이 깨끗하게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기록들이지. 대대장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테일러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지금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 이 부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상관이라는 작자들이 이걸 덮으려고만 했는지. 그때 윤성호 중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실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황진태 병장과 그 일당들이 박민준 이병을 괴롭히는 것을요. 하지만 그저 군대식 훈육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테일러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훈육한 사람을 집단으로 구타하고 화장실에 가두고 식사도 못하게 하는 게 훈육이라고 중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박진우 대대장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눈 감았던 자신들의 죄를, 그리고 이제 그 죗값을 치러야 할 시간이 왔다는 사실을요. 테일러는 지휘통제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생활관으로 가겠습니다. 박민준 이병과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생활관으로 향하는 테일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 길을 지나던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질문을 던지거나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왔다는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생활관 문 앞에 도착한 테일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테일러는 생활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도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활관 안. 여러 병사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민준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 끝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그 초췌한 모습이 들어오자마자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 남은 멍자국과 피곤에 지친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나지막이 부르자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란 표정, 이어서 당혹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가에 서서히 맺히는 눈물방울. 민준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듯 휘청거렸습니다. 테일러가 민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증언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민준이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같이 생활하던 동기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들, 그리고 문 밖으로 보이는 장교들의 굳은 얼굴.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나왔습니다. 황진태 병장, 최상철 상병, 김동식 상병, 다 같이 저를 때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두고 침대 밑에 처박고 밥도 못 먹게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봤습니다. 민준이의 말이 끝나자 생활관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정보통신병 이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그의 외침에 또 다른 병사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저도 하겠습니다. 테일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활관을 둘러보다가 중대장과 대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증언과 감시 자료는 정확히 일치한다. 이에 따라 가해 병사 3명은 즉시 영창 구금, 중대장 및 대대장을 포함한 간부 4명은 전원 직위해제 및 군법무실 조사 대상으로 전환한다. 테일러의 선언에 대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미 그들의 눈앞에 명백히 놓여 있었으니까요. 테일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다. 이건 한미연합사의 명예이자 이순자 여사님에 대한 나의 약속이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군단장이 다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박민준 이병.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공포와 굴욕으로 억눌렸던 감정이 마침내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의 작고 아담한 시골집,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 할머니와 민준이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다하지 못하는 따뜻한 감정이 흐릅니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끓여준 구수한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진짜 그분, 사령관 맞아요. 할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국을 한 숟갈 더 떠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내가 괜히 그 양반 장가 못 가게 막은 게 아니여. 민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아직 듣지 못한 아주 긴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파란만장했던 지난 세월, 그리고 그 세월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요.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쏟아져 내립니다. 빨랫줄에 널린 하얀 빨래가
봄바람에 기분 좋게 살랑거립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물을 한 잔 따르며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쩔 거냐 이제. 저녁해도 된다는디? 민준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저 남은 기간마저 복무할래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한 뼘은 더 훌쩍 자란 듯한 손자의 결심에서 단단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의 말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과 결연한 의지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죠. 앞으로는 누가 괴롭히거든 꼭 말여. 혼자 참지 말고. 할머니의 말에 민준이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할머니, 이제 알아요. 참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요. 할머니는 손자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그녀가 마침내 깨달은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상처를 더 깊게 곪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요. 저녁 무렵 할머니와 민준이는 마당에 나와 함께 텃밭을 가꿉니다. 두 사람 다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더없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이 민준의 아직은 부드러운 손을 잡고 씨앗 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씨앗은 말이요. 땅에 묻혀야 싹을 틔우는 법이요. 하지만 너무 깊이 묻히면 빛을 못 보고 그대로 죽어버리지. 민준이는 할머니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압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지혜를 가슴에 소중히 새깁니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사령관님이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할머니는 잠시 멀리 산을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해줄게. 오늘은 할 만큼 충분히 말했. 그날 밤 할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잡니다. 가슴 한구석에 항상 돌덩이처럼 자리하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손자가 이제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그 목소리가 세상에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방창문으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듭니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늠름한 미군 장교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춰집니다. 시간은 흘러도 어떤 인연은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마치 조용했던 한 사람의 분노가 결국에는 정의로운 결실을 맺은 것처럼 말입니다.